가치예요. 이 250불 요거는 거래소마다 다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 포인트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 S&P 500이 지수가 선물 가격이 1000이라고 했을 때 선물 계약 하나의 가치는 25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1.5 곱하기 500만 불 나누기 25만 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30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관리하는 포트폴리오가 500만 불어치가 있어요. 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500만 불어치가 있고 주식 포트폴리오가 현물로 이 주식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은 1.5예요. 그러니까 시장, 이 경우 S&P 500 마켓 포트폴리오가 1만큼 움직일 때 내가 관리하는 이 500만 불어치의 포트폴리오는 1.5만큼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내가 관리하는 현물 500만 불어치 베타가 1.5인 이 포트폴리오를 완전하게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 계약이 몇 개 필요하냐? 선물 한 계약의 가치가 25만 불이기 때문에 1000 곱하기 250달러? 30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30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계약을 사야 돼요? 롱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아니면 팔아야 돼요? 숏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물 주식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이 현물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팔 때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볼까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해지하는 거니까 지금 선물 계약을 팔아야 됩니다. 숏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30계약을 어떻게 한다? 판다. 30계약을 숏 해지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1.5만큼 베타 값이 1.5만큼 시장 마켓 포트폴리오 값이 변할 때 많이 움직여도 30계약 주가지 선물을 숏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마치 전체적으로는 한 손에는 500만 불어치 베타가 1.5인 현물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이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롱이죠. 다른 쪽에는 선물 계약 한 계약의 가치 25만 불, 5만 불짜리 30계약을 숏 포지션 취해서 팔아갖고 있으면 매트리는 베타가 이코르 제로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물 시장이 확 올랐어요. 그러면 현물 주식 가치가 오르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선물에서는 숏 포지션을 취했으니까 거기서는 손실이 나니까 매트리는 여기서 이익 나는 게 여기서는 손실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그 현물 주식 가치가 툭 떨어졌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물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또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현선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베타가 제로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베타를 제로로 만들면 그렇게 선물을 이렇게 30개가 팔아갖고 있으면 그러면 아예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그냥 주식 다 팔아버리고 무염 채권 같은 거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지 않을 때는 왜 해지를 합니까? 왜 해지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해지를 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이걸 다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다가 나중에 주식시장이 좋아서 다시 주식 포트폴리오를 사면 그런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뭐가 발생해요?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래 비용이 발생해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얘기인데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타이밍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근데 내가 현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서 그냥 해칭을 딱 걸어버리면
거래 비용도 싸고, 해지는 내가 언제든지 반대면에 의해서 빠져나가면 되니까 타이밍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CAPM 공부하면서 사실 뭐 재무관리나 투자론에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베타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베타 위험이라는 게 있고, 이 베타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이고, 이거는 시장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위험이에요. 근데 위험 중에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어요.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면 위험이 분산된다고 얘기를 통상 하죠. 그럴 때 그 위험이 분산되는 건 이 비체계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이런 위험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프라이싱이 안 되고 CAPM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비체계적인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위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위험은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해가지고 베타를 제로로 만듦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위험은 없었지만 비체계적인 위험은 그냥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몇몇 회사들은 특별히 어떤 아주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시장 상황과 관련 없이 뭐 어떤 소재를 개발을 했다던가 뭐 특별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시장 상황과 관련 없이 이 몇몇 개의 주식들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익을 챙길 필요가 있죠. 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해지한답시고 해지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물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채권을 갖고 있다가 다시 시장 상황이 좋으면 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 현물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해지를 걸고 현물 주식은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몇몇 소재,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있는 주식들은 체계적인 위험은 주가 선물을 팔면서 해지를 걸고 비체계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이 주식이 갑자기 몇몇 주식들은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것들을 활용을 하자 이겁니다. 그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시장 상황 몇몇 개의 갖고 있는 현물 주식 중에 몇몇 개의 주식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좀 이익을 챙겨 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주식 팔아서 다시 채권 샀다가 또 현물 시장에서 주식 사느니 주식 갖고 있으면서 해지를 선물로 거는 게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충분히 베타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해지도 우리가 투자하면서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질문을 하면